예, 여기는 대외관계인데요. 백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남쪽과 외하고 우호 관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삼국시대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조, 북조 이렇게 부르는데 그중에 남쪽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랑 백제랑 지냈고 또 일본을 이 당시 때 외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백제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국가랑 친했고 외 일본과 친했습니다. 특히 동진 이 남조 중에서도 동진으로부터는 불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백제는 남쪽의 국가들하고 친했다는 거. 그때 백제의 왕이 침류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불교도 수용할 정도로 동진 외랑은 관계가 좋았다.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고구려. 고구려는 두 명의 왕만 알면 됩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쓰면은 주로 요 위쪽 한반도 위쪽이 만주라고 부르죠. 만주 등 엄청난 땅을 차지한 왕이 광개토대왕. 이름 자체가 넓은 땅을 개척했다는 뜻이죠. 땅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천하관, 자기가 하나의 세계다라고 할 정도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내면서 과시를 합니다. 힘을.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연호를 제정하고 황제라고 칭해요. 태왕이 왕 중에서도 큰 왕이기 때문에 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호를 제정하고 황제를 칭하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앞서 선생님이 소개한 적 있을 거예요. 칭제건원이라고 부릅니다. 칭제건원. 그래서 황제로 칭합니다. 황제가 뭐냐면 왕, 여러 명의 왕이 있으면은 왕보다 한 단계 위가 황제예요. 황제, 태왕이 황제란 뜻이거든. 그래서 왕보다 한 단계 위인 황제, 태왕이고 황제는 또 연호를 쓰게 돼 있거든. 영락.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영락입니다. 그리고 태왕이라 불렀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취임하면은 뭐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 연호로서 날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칭제건을 했다라는 거 그럴 정도로 힘이 셌던 왕 광개토 대왕이다라는 거. 광개토 대왕이 여기 보는 것처럼 만주를 먹었다라면은 장수왕은 반대입니다. 장수왕은 중국이 남조랑 북조로 쪼개진 거 이용해가지고 양쪽 다 교류를 합니다. 서로 남조 북조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어, 장수왕 같은 경우는 북조랑도 손잡고 남조랑도 손을 잡습니다. 서로 견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수왕 남조랑 북조랑 각각 교류했다. 그래서 외교적 안정을 꾀하고 그래서 중국 쪽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 지들끼리 견제하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위쪽은 이제 아버지가 이미 먹었어. 그래서 장수왕은 우리 앞서 배웠지만 어딜 공격합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바꾸고 남쪽으로 진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남북조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각각 교류를 하고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외교적 안정을 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신라 볼게요. 신라는 원래 좀 찌질한 국가였어. 이 지도에도 나오지만 중국하고 받으러 가려면은 백제가 막고 있고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이렇게 선진 문화를 중국이 이 당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던 좀 찌질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나 중국 문물을 수용했었습니다. 심지어는 5세기 경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있으면 신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누구의 공격을 당하냐면 외. 외가 바다를 건너서 400년쯤에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위에는 광개토대왕이었는데 신라가 이 외의 침입을 감당치 못하니까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내려와서 이 외의 공격을 무찔러 줍니다. 이 사건이 400년쯤에 있었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신라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여기 5세기경에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외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줬다. 그리고 간섭을 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은 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인데 경주에서 발견된 그릇이에요.
근데 요 글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개토지 호태왕 이런 식으로 광개토대왕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명칭들이 나와요. 광개토, 뭐 호태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그릇을 뭐라 부르냐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호명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이름이 나온다?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신라 땅인 더군다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오는 그릇이 발견되었다.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지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라 땅에서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그릇이 나왔다라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호명 그릇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 정세 볼게요. 6세기 말이 되면은 세력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북 위에서 아래로, 동서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마치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요때를 흔히 이렇게도 불러요. 십자 외교 형국이다. 십자 외교를 했다. 그래서 어떤 나라끼리 십자가처럼 뭉쳤냐면 위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원래 백제랑 외는 친했었죠. 그리고 옆으로 동서 세력, 수, 당, 신라 이렇게 됩니다.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금방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신라하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십자가 같다 해서 십자 외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신라하고 중국이 친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은 이 뒷부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십자 외교에서 아까 기억납니까? 장수왕 때 남조랑 북조가 쪼개져 있어서 골고루 교류하면서 서로 견제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북조 쪼개진 것을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수나라예요. 수가 남북조 쪼개져 있던 것을 통일을 하니까 관심이 우리 한반도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쳐들어와요. 구체적으로는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을 합니다. 당연하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수가 특수부대, 별동대라고 하는 선발 집단을 보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을지문덕이 유인을 해서 물로써 전멸시켜 버리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 그래서 시옷 들어가는 거 수나라의 시옷과 살수대첩의 살 시옷.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살수대첩의 승리를 꼭 기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승리로 이끈 장군 을지문덕 장군.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을지로라고 거리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의 공격을 살수대첩으로 맞서서 이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 그래서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당나라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또 통일을 하고 똑같아요. 통일이 되니까 다시 고구려를 압박하고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이 예측이 되니까 성을 쌓죠. 그래서 요 성이 연결하니까 천리 정도 된다 해서 천리장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쌓은 천리장성입니다. 고려에도 천리장성이 나오는데 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겁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성을 쌓을 때 책임자가 연개소문입니다. 이름도 멋있죠. 개소문. 근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을 몰아내고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지가 최고 권력자가 돼요. 왕이 아닐 뿐인 거지 권력은 왕만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대망리지라고 하는 최고 관직에 앉아서 본인이 고구려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굳건하게 맞서 싸우죠. 이때 당나라 태종,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 손가락에 들어가는 황제가 당태종인데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가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 성이 이렇게 있으면
당태종이 직접 와서 싸워요. 근데 이 성을 지키던 장군이 유명하죠. 영화 제목이기도 한 영화 안시성 영화 본 적 있나요? 거기 장군이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선 조인성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양만춘 장군이 이 당태종을 맞서서 이 성을 지키죠.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양만춘 장군 군대가 화살을 쏴서 당태종의 눈알을 맞춰서 눈을 없앴다라고 기록이 전해져 오죠. 근데 선생님 기록이라 했지만 우리나라 측 기록에는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게 중국 측 기록이나 구전, 말을 통해서 전해져 온 거지 정식 자료에는 양만춘 장군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에도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고 영화화돼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시킬게요. 수나라 살수대첩 을지문덕, 당나라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쳐들어오자 어디서 여기가 청천강인데 거기서 물을 모았다가 물 막아놓은 걸 뚫어서 물로써 공격을 했던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 수가 무리하면서 당나라가 바로 바뀌죠. 천리장성 싸움에서 저항을 하다가 당나라 쳐들어오니까 안시성 싸움으로 양만춘이 맞서서 격퇴시키죠. 그래서 고구려가 연개 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나라의 공격까지 막아내면서 굳건하게 고구려가 막아섰고 고구려의 저항은 한반도를 지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고구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지도를 그리면 여기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여기 당나라 있죠. 여기 신라가 있고 여기 백제, 고구려 이렇게 있는데 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죽어라 신라만 공격해. 신라 괴롭죠. 백제가 신라만 공격합니다. 백제가 이때 신라 공격하는 이유는 신라가 배신 때렸기 때문이에요. 신라 왕이 진흥왕이었는데 백제의 성왕과 손잡고 한강을 고구려로부터 빼왔습니다. 근데 원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백제의 성왕을 뒤통수를 칩니다. 화가 난 백제 성왕이 신라로 공격했는데 오히려 백제 성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배신 때린 것도 억울한데 백제 왕을 신라가 죽여버렸어.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역적입니다. 배신자이고. 그래서 백제는 미친 듯이 신라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귀족 김춘추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제 눈알 돌아가가지고 미쳤다고 자기들만 공격한다고. 근데 고구려가 오히려 김춘추를 잡고 한강을 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김춘추가 계략을 써서 탈출을 하죠. 근데 김춘추가 고향인 경주로 가지 않고 당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당나라랑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 동맹을 나당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 내용은 뭐냐면 야 신라하고 당나라가 손잡고 백제랑 고구려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 먼저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삼국시대에서 백제랑 고구려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당 동맹의 원래 약속은 한반도 남쪽만 신라가 차지하고 북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근데 당나라 요 새끼들이 배신 때립니다.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야욕을 보이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한반도를 전체를 먹으려는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나가 신라거든요. 근데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망한 사람들과 고구려 망한 사람들을 유민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국의 유민들이 같이 맞서 싸웁니다. 어디에? 당나라에.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일명 매기전투,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 매기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끝내 당나라가 가게 되고 삼국 통일을 676년에 완성했다고 하죠. 물론 북쪽을 차지하지 못하고 몰아내는 데 의의는 있지만 3개국이 같이 손을 잡아서 당나라를 격퇴시켰다는데 의의가 있고 이것을 삼국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도로 만든 게 요거죠.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랑 손을 잡았죠. 그래서 누구 먼저? 네, 백제 먼저.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근데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먹으려 욕심을 보이자
매기 전투, 그래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당나라를 격퇴시키고 당나라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삼국 통일이 됐다. 그때가 언제다? 676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쪽에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죠. 그리고 북쪽에 뒤이어서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고구려의 후예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신라가 남쪽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남국, 발해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국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 요 두 나라가 우리 민족이잖아.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각각의 우리 민족이 각각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요것을 남, 북, 국 시대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주적에 있어요. 조선 사람이었던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라고 앞서서 선생님 무지 강조했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 당나라하고 마지막엔 전쟁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공 채공 관계, 채봉 관계 유지했었고 뭐 사신이나 유학생을 보낸 정도로 당나라하고는 사이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 여기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반도로 치면은 산둥반도라고 부르고 이 산둥반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등주라고 있습니다. 등주. 그래서 요 부근에 신라방 신라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코리안 타운. 이땐 신라니까 신라타운이라 해야 되겠죠. 신라방 신란촌이라고 부르는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될 정도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신라가 여기에서 바로 배 타고 중국 갈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울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울산 있죠. 그래서 울산과 당항성. 그래서 중국으로 향하는 당항성과 울산, 옛날에 사포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엄청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제 울산항, 신라의 대표항 하면 울산항을 떠오르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당이 있죠. 여기고 외가 있는데 이때 국제무역으로 여기 아래에 섬이 하나 있어요. 완도 하나요? 완도 전복으로 보면 완도란 섬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가 생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장보고인데 여기가 당나라랑 그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상 무역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배들이 많이 다니니까 해적들이 많거든. 배를 타 해적들이 많은데 여기 안전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청해진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걸 이끌었던 장군이 장보고지요. 그래서 장보고의 청해진은 아주 유명하고 지금의 완도라는 섬에 흔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일본이랑 신라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청해진이 안전하게 보호를 했었다. 현재 완도이다. 자, 발해를 볼게요. 발해할 때 우리 앞서 정치사 할 때 배웠습니다. 우리 여러 왕 중에서 무왕, 문왕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무왕은 싸울 무자로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여기 산둥반다고 그랬었죠. 여기에 장군을 보내서 공격합니다. 장문휴 장군이라고 해서 장문휴 장군을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혹은 산둥반도 중에서도 등주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했다. 요 정도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반면에 문왕은 사이가 좋을 문자라 그랬었죠. 이건 싸울 무술하다 무자고 그래서 당을 공격했지만 문왕 때는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을 하고 조공 책봉은 선물을 갖다 바치면은 왕으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갖다 바치고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윈윈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를 문왕 때 그리고 문무를 수용합니다. 이 당시에 뭐니 해도 당나라가 최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당나라 문화였던 그 당시 때 삼성육부 들어봤을 거예요. 요 제도도 수용했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발해가 상경성이란 계획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당안성을 본따서 발해의 상경성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삼성육부, 상경성. 그래서 문왕 때는
조공책복 관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신라하고 똑같습니다. 유학생, 상인, 관리들도 보냈고 등주 아까 나왔었죠. 여기가 산동 반도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등주인데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해서 발해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신라방 신라촌 있었죠. 그에 반해서 발해는 발해관이 있을 정도로 왕래가 많았었다. 그리고 발해는 일본 신라와도 교류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도로 오른쪽에서 살펴볼게요. 자, 아래에 신라가 있고 남국, 위에 북국, 발해가 있습니다. 신라는 주로 당과 관련이 좋았었다 그랬죠. 관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요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산둥 반도라고 그랬었죠. 반도는 바다로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을 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넓은 부분인데 그중에서 둥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거점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기 때문에 신라관이라는 집단 거주지가 있었고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왕 때는 오히려 이 등주까지 공격하면서 관계가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쪽에 공격이 아니라 사이좋은 관계. 그래서 발해관이 똑같이 설치될 정도로 신라랑 마찬가지로 이 등주를 거점으로 하는 산둥 반도 지역에 많은 신라 사람들과 발해 사람들이 묵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라의 국제무역항 당항선과 울산인데 울산항이 유명했었다. 그리고 청해진은 아까 소개해줬었지만 청해진의 위치가 여기 당나라랑 일본 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으면서 해적도 무찌르고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해상기지였었다라는 거. 누가 만들었다? 장보고 어떤 도시에다가 지금의 완도에.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는 일본과 관계가 좋아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 바닷길을 일본도 길도자예요. 일본도가 있고 신라랑도 이렇게 내려가는 신라도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신라하고 외하고도 관계가 원만했던 나라가 발해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지우고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정치사가 잘 정리가 되면 이쪽은 살 붙이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백제. 자, 중국의 남쪽에 있던 동진과 외랑 관계가 좋았다. 특히 외랑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남쪽의 동진과 사이가 좋았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위쪽 만주 지역을 공략했던 게 광개토 대왕이고 만주 위주로 먹었고 영락 태왕이라고 하는 칭제 건원이라고 그랬었죠. 칭제 건원을 하면서 독자적인 천하관 하나의 황제 역할을 했었다. 아들이었던 장수왕 어마무시하죠. 장수왕은 중국이 남조랑 북조로 쪼개진 걸 이용해서 각각 교류하면서 서로 견제케 했었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남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할이었었죠. 그리고 신라는 좀 찌질했었다 그랬죠. 고구려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예 고구려의 간섭을 받습니다. 왜? 신라로 쳐들어온 외를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면서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에 영향을 끼치죠. 그 증거 호우명 그릇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십자 외교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신라를 연결하는 동서 세력과 위아래로 연결되는 남북 세력. 그래서 중국과 신라가 나중에 연결된다라는 거. 자, 중국 남조 북조가 통일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것이 수나라.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고구려를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수의 별동대가 수도 평양을 공격하는데 을지문덕이 유인을 해서 살수 대첩을 승리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수는 고구려 공격하다가 무력했기 때문에 망했고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도 고구려를 공격하죠. 고구려가 이걸 막으려고 천리장성을 쌓고 그 책임자였던 연개소문이 왕을 쫓아내고 허섭의 왕을 앉히죠. 그리고 당나라에 강경하게 맞서죠. 그래서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오죠. 그래서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에서 누가 양만춘 장군이 격퇴를 시킵니다. 그때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그 활약을 하는데 김춘추는 나중에 왕이 돼요. 얘 이름이 무열왕이에요.
무열왕이 김춘추. 그래서 김춘추가 당의 동맹을 제안해서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나당 동맹을 어기고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 욕심을 벌이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데 신라의 고구려랑 백제가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매기 전투, 매소성 기본수포 전투를 승리로 삼국 통일은 끝났다. 하지만 남쪽만 차지해 있었다. 그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죠. 합쳐서 무슨 시대다? 남북국 시대라고 유독공이 얘기했습니다. 통일신라의 발해는 당나라하고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신라방 신라촌이 어디에? 여기 등주 혹은 산둥반도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여기 당항선과 오른쪽에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죠. 그리고 이 아래쪽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차지했었던 장보고의 청해진 무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연결하는 연결을 장악을 했었다. 발해는 무왕 싸울 무자라 그랬죠. 당과 대립했죠. 그래서 이 산동 지역을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공격했고, 문왕 때는 사이가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조공착폰 관계도 맺고 문무를 수행했는데 뭐 삼성육부나 수도의 계획 도시를 본땄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었고 발해관이 설치되어서 신라방 신라촌과 더불어서 발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일본과 신라라동 교류를 해서 일본도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 문제. 자, 백제 고구려가 망했죠. 당이 한반도 욕심을 드러내죠. 이에 대한 신라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거. 매기 전투. 매기 전투에서 무찔렀죠. 맞습니다. 그리고 옛 백제 땅인 웅진과 사비 지역을 공격했다. 맞아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의 세력을 몰아쳤다. 그렇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유민들도 함께 썼다 그랬죠. 5번이 틀렸죠. 김춘추를 당에 보내 군사동맹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됐는데 이것은 요 문제 사건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의 일이죠.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 고구려 무너뜨리고 당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5번은 요 문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순서, 이쪽 순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수나라 군대를 을지문덕이 살수대책으로 물리쳤죠.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양맞준 장군이 안시성에서 격퇴를 하죠. 그러다가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신라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당이 야욕을 보이자 매기 기벌포전도에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